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한 번 더 봐야 될 종목들 날카롭게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테일 차장님 네. 오늘도 한번 모셔봤습니다. 먼저 저희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중에서 4개만 엄선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TCC 스틸, 전기차 판매 증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M증권 방송에서는 OCI, 그리고 M증권 방송에서는 CS윈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 증권 방송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추천이 됐는데요.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OCI라던가 CS윈드 이렇게 신재생 쪽은 모멘텀이 워낙에 많잖아요. 맞아요. 모멘텀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끊기지 않은 모멘텀이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시장 상황 탓인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참 높은데 아직은 못 가고 있어서 아쉬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희 코너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로 좋고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이라도 한 번 더 돌다리 두드리고 건너가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코너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OCI는 조금 이따 드릴 그 CS윈드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에너지라던가 인프라 쪽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만 한정된 거냐?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도 얼마 전에 바이든 방한하면서 태양광, 패널,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조치 이런 부분들 면제를 해줬고요. 2년 동안이요. 거기다가 유럽 쪽들은 지금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부터 의존하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해상풍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있어서 정책이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드 페리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킬로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화석 연료라던가 원자력 이런 쪽들도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 비용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비쌌던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의 생산 단가들이 점점 더 이런 것들과 그리드 페리티가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한 말레이시아 설비 쪽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카본 케미칼 부분이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매매 전략으로 주신 것 같아요. 전 조금 더 길게 보고 싶고요. 1차 목표가를 한 16만 원 정도로 긴 호흡으로 보고 싶은데 태양광 에너지 모멘텀이 지속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 우회 생산을 하기 위한 중국산 부품을 동남아 쪽으로 들여와서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남아 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년 동안 관세 면제 조치 이런 것들이 같이 시행이 될 거고요. 거기다 미국 내 태양광 생산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통과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미국의 상황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올해는 포커스가 유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의 에너지 위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재무장관 옐런도 청문회에서 미국이 에너지 위기에서 유럽처럼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런 쪽의 의존도를 높여가야 된다라는 강조를 한 번 더 해줬고요. 유럽은 지금 리파워 정책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연간 10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4월까지 지금 누적 17기가와트가 설치가 됐는데 아직도 목표치 충족하려면 83기가와트 남았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더 태양광에 대한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모아지면서 OCI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런 관점과 더불어서 목표가 16만 원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OCI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16만 원까지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어제 종가가 13만 원인데 오늘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네, 분할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CS 윈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뭐 같은 맥락이죠. CS 윈드도 사실 찾아보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잡았는데 맞아요. 지금 주가 5만 원대거든요. 네네. 이 종목도 뭐 지금 자리에서 괜찮다고 보시나요? 이게 항상 그 애널리스트들의 내용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가격 전략 면에서는 괴리가 이렇게 생길 때가 항상 네, 커요. 있습니다. CT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LG에너지, 그 삼성 SDI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아니 매도 리포트 내면서 목표가 향할 거면 진작하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반토막 내는 보고서를 내버리면은 정말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반 네. 개인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술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65,000원 가장 매물대 상단 놀았습니다. 여기 65,000원대인데요. 계속 막혀왔어요. 3월달, 4월달 계속 막혔던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단 47,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최종 이평선 121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선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수급 동향들이 사실상 투신 쪽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좀 빠지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같이 물량 빼고 있어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22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잠깐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46,000원까지는 저는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46,000원의 3중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업 내용 자체가 좋은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쪽은 아직은 태양광 대비해서는 모멘텀은 살짝 부족하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유럽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매출이 50% 이상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신규 인수법인 포르투갈 쪽에 공장이 있는데 이거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추천해 주신 분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지금 향후에 이 신규로 인수한 법인들 쪽에서 하부 구조물 쪽, 모노파일 이런 쪽들로 해서 사업 계획을 좀 펼쳐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인수한 쪽이 포르투갈 말고 미국 쪽도 있습니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구간이고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어닝 쇼크가 있다 보니까 이거 계속 지속 성장하는 거 맞아라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구간이죠.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에는 유럽 시장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독일도 지금 풍력 설치 의무 지역을 4배로 확대를 한다는 의무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 쪽의 에너지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 육상 풍력과 각각 해상 풍력을 10기가와트, 총 규모 한 19에서 20기가와트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유럽 쪽의 또 다른 포르투갈이에요. 지금 부유식 해상 풍력에 입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식이라는 거는 고정형하고는 약간 달라요. 부유식은 이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에는 고정식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위에다가 부유물을 띄워서 그 위에 타워를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나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풍력이 대부분 이제 부유식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중국산 타워는 지금 유럽연합 쪽으로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성장이 되는 미국 시장까지도 있는데 미국에는 또 하나의 법안이 있죠. 더 나은 미국 재건법. 그래서 빌드백 베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종합해 봤을 때는 역시나 정책적인 모멘텀에서는 1순위는 태양광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풍력도 같이 봐야 된다. 다만 CS윈드는 46,000원의 3중 바닥을 확인하고 접근하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OCI에 이어서 CS윈드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은 풍력 쪽은 태양광이랑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접근 네. 방식은 좀 달리 하되 그래도 의견은 일치하는 이야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도 태양광을 탄 ETF를 분할 매수한다라는 분도 네. 계시는데요. 좋은 전략이에요. OC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있지만 지금 제시해 주셨던 포인트들 한 번 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볼 텐데요. 자율주행차 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그랬었죠. 했습니다. 일부 종목 상한가 기록하기도 맞아요. 했었고요. 이쪽도 여전히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모멘텀은 당연히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올 때 이런 테마성 성격을 띠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런 현상들은 지금 시장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테마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다른 종목보다도 탄력이 약했어요. 당일날에도 정말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14%까지 6월 10일 날 올라갔다가 종가로는 4.22% 음봉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고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물리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테마적인 성격에서 단기 매매 성격으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아마 여기 아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물대 이 노란 쪽이 지금 가격대 보면은 4,100원에서 4,400원대까지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매수를 했다가 아직까지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이겠죠. 그런 물량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의 욕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심리적인 차트가 지금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반등을 세게는 해주고 있지만 여기만 올라가면은 여기 비싼 가격대 4,700원대 이런 때 사셨던 분들의 손절 물량 그리고 나 원금 도달했으니까 빼고 나와야지 이런 물량들이 가격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지금은 1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들이 안 좋은 시장에서 나왔단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율주행의 바로 뒤이은 어떤 뉴스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3,400원대까지도 한 번 더 바닥 잡으러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살펴보면은 그렇게 뛰어나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매년 2019년도부터 매출은 연간으로 400억대의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20억대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18억, 19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모멘텀이 잡히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장주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대준주 지분율이 또 18%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82% 이상이 유통 물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강하게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그럴 만한 환경은 아직까지는 아무리 좋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뉴스 계속 나왔었죠. 뭐 테슬라의 삼성전기 5조 카메라 모듈 수주설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쪽에서 가장 복잡한 우리나라의 강남에다가 자율주행 4단계 차량들을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 또 나왔고요.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인텔이 자율주행차 부문 떼어내서 모빌아이 올 여름에 상장하겠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최근 뉴스 제가 찾아보니까 디테일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 상황이 좀 좋지는 않지만 한 60조 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내용들은 계속 나올 거니까요. 너무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튼실한 종목들의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장기간 좀 투자하면은 자율주행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얘기해 주시면서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뭐 2거래일 정도 올랐다가 어제장에서 크게 빠졌고 올랐어도 사실 전고점에는 미치지 맞아요. 못한 정도였기 때문에 또 대장주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동상이몽의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 중에서도 좀 잘 선별해서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보자라는 얘기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